자, 옛날에는 위암이 걸리면 죽는 병이었지만 요새는 4명 중에 3명은 거의 완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암 환자의 생존과 사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기 발견이에요. 일찍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위내시경이란 어떤 검사이며 어떤 병을 찾는 검사이며 위내시경을 받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의 사망률을 살펴볼게요. 2018년 우리나라 사망자 수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남녀가 불문하고 1위가 암이에요. 그리고 암 중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1위가 위암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폐암이 1위, 간암이 2위, 대장암이 3위, 위암이 4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암의 사망률은 1위에서 4위로 내려왔지만 2017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동안 23만 2244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2만 9685명 1위가 위암이에요. 전체 암 발생률의 12.8%나 차지를 하고 발생률이 1위인 그것이 바로 위암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위암은 발생률은 계속 1위인데 사망률은 1위에서 4위로 떨어졌어요. 자, 그것은 발생해서 발견되게 되는 것은 여전히 1위이나 치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것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내시경 국가암검진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시스템이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위암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시켜줍니다. 증상이 있던 없건 간에 나라에서 위내시경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잊어버리고 있으면 위내시경을 받으라고 독촉 문자까지 옵니다. 정말 친절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라에서 하도 위내시경을 받아라 서류도 날라오고 위내시경을 받으라고 편지도 날라오고 독촉 문자도 날라오고 하니까 좀 귀찮지만 그래도 위내시경을 어쨌든 받으러 오세요. 그 중에서 보통 초기 위암 같은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 증상 없는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위내시경 국가암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우연하게 초기 위암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위암까지 아니더라도 위암이 되기 직전 전구변변 즉 pre-malignant lesion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암이 되기 전의 초기 위암이나 암의 전구성 병변 이렇게 일찍 진단이 되면 초기의 단계를 일찍 치료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죠. 사망률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위내시경 검사예요. 말기 위암으로 가는 진행을 예방해 준 것, 그리고 초기 위암을 발견하거나 암이 되기 직전에 암 전구성 병변을 발견해 주는 검사가 바로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여기서 잠시 참고로 우리 국가암검진 할 때 위내시경 검사 말고 한 가지 더 선택할 수 있어요. 위장 조영술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검사는 정말 그냥 그림자만 보는 검사예요. 절대로 받지 마세요. 별 의미가 없는 검사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위내시경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위내시경이 이렇게 훌륭한 검사이고 좋은 검사라면 위내시경은 과연 어떤 검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위내시경 기계입니다. 위내시경 기계예요. 이 기계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끝은 이렇게 본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본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 오른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왼손 여기 잡고 있죠? 여기 직전까지가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길고 탄력 있는 쫀쫀한 고무예요. 고무 탄력이 있어요. 딱딱하지가 않고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호스 끝에 바로 이 끝부분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있는데 고화질의 카메라, 그리고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구멍,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구멍, 그리고 불빛을 비추는 램프 이렇게 이 끝에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손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제 오른손 끝까지 그 긴 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메라 줄도 이렇게 길게 호스들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입을 벌리신 상태로 앞에 누워 계시고 자, 이제 검사가 시작되면 마취 상태가 되시면 이렇게 이 위에 끝부분에서부터 환자 입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끝부분이 환자분 혀를 지나서 목구멍 인후두를 지나서 쑥쑥 식도를 내려가서 식도와 위가 만나는 경계 여기 들어가게 돼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기는 곳이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곳. 그리고 나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쭉 들어가고 길이가 총 1m 정도 되는데 1m까지 다 들어가진 않고 보통 한 7, 80cm 이 정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관찰하게 되는 건데 자 지금부터 사진을 보시면 혀를 지납니다. 혀를 지나는 길에 인후두를 지나서 들어가는 길에 성대가 살짝 보여요. 성대 밑쪽으로는 기도가 있고 기관지 폐가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통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식도는 바로 이런 기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화면에서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평상시에는 부들부들하고 눌려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입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부드럽게 공기를 살짝 이 부분에 쏘면서 식도가 살짝 벌려지면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도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식도 안쪽으로 공기를 집어넣으면서 쭉쭉쭉쭉 내려가죠. 그러면서 식도를 상부식도, 하부식도, 중부식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식도 아래쪽과 위가 연결된 부위 여기를 바로 이지정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이 생기는 곳이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 이렇게 지나서 이 밑에서 위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단면이 1cm 정도 됩니다. 이 크기가 끝이 이 단면이 1cm 정도 되는데 1cm 되는 이 고무 호수가 우리 목을 지나서 식도를 따라서 위를 통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쭉 들어가면서 보고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호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왼손으로 조작을 해서 이 호수가 왔다 갔다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왼손을 통해서 조작을 해서 오른손을 통해서 이렇게 아래, 위, 앞, 뒤 이렇게 다 관찰을 하고 뒤집어서도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많이 길어요. 거의 1m나 되는데 이게 이제 단면은 1cm, 길이는 1m인데 여러분의 위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면 호수가 좀 길고 두껍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계속 구역질이 나오고 눈물, 콧물, 침까지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비수면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 수면 위내시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위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위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병변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이제 위궤양이에요. 위궤양인데 환자분이 증상이 심하셔서 온 경우죠.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아파 보이고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음식이 들어가기만 해도 속이 쓰리다 하고 오세요. 위내시경 검사를 하고 검사상에서 위 안에 이제 위궤양이 보여요. 여기서 이제 조직 검사라는 걸 하는데 조직 검사를 할 때 자 아까 말씀드린 긴 호수 여기 끝부터 시작해서 제 왼손부터 시작해서 오른손까지 쓱쓱쓱쓱 조직 검사 긴 이제 빨대 같은 이런 긴 집게 조직 검사하는 긴 줄에 끝에 집게가 달린 거를 이렇게 끝까지 집어넣어요. 그럼 끝에서 집게가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뻐끔뻐끔 하고 있어요. 조직 검사하려고 뻐끔뻐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다른 한 사람이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여기서 이 왼손 제 왼손 쪽에서 조작을 해서 이 집게를 벌렸다가 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앞쪽까지 이렇게 가서 위궤양 바로 앞쪽까지 되면 집게가 쇽 하고 나서 뻐끔뻐끔 하면서 앞에 있는 걸 쏙 잡아서 뜯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시경이 아니고 그냥 일반 수술이라면 그냥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떼면 됩니다. 손으로 떼든 집게로 떼든 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긴 호수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왼손 방향키를 이용해서 오른손까지 이제 방향축을 이용해서 앞에 딱 대고 집게를 잡아서 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이제 집게를 이제 꺼내서 잡았는데 잡고 나면 그냥 빼는 게 아니고 그걸 잡고 딱 오므립니다. 오므리면 또 다시 집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1m를 꺼내요. 슉슉슉슉슉 해서 1m를 또 꺼냅니다. 이 긴 관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다 보니 조금 오래 걸리고 조작도 조금 힘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뗀 부위를 가지고 조직 검사라는 걸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큰 위궤양들은 우리가 위내시경을 딱 들어가서 보면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만하게 파여 있으니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증상까지 있으시면 놓칠 수가 없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내시경의 암검진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암검진이죠? 위암을 찾는 거예요. 위암은 사실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내시경을 해서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고 미세한 그런 병변을 찾아서 위암을 예방하고자 혹은 초기 위암을 초기에 잡고자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위궤양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작은 병변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런 병변들은 그냥 문득 스쳐 지나가서 보면 그냥 단순한 염증으로 보여요. 단순한 염증으로 그냥 슬쩍 보이고 지나치게 되고 그런 병변들인 건데
건데, 이거는 그냥 화질이 안 좋은 그냥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성의 없이 훅 들어갔다 훅 나오게 되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작은 병변들은 그냥 단순 염증으로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입니다. 약간 멀거나 화질이 안 좋으면 그냥 후루룩 지나가면 염증으로도 또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은 화질이 정말 좋은 위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앞뒤 옆 온갖 데를 샅샅이 봐야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다 보면 검사하는 사람이 찾게 되는 이런 작은 약간 주위와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 염증하고 좀 다른, 그리고 약간의 색깔 차이, 약간의 융기된 병변, 약간 파인 병변, 이런 병변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면 위암 전구성 병변인 프리말리넌트 리전이죠. 아데노마 위에 선종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초기암, 정말 작은 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 선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위의 선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장의 선종은 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암으로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안 되는 것들도 많은데, 위의 선종은 20%에서 80%까지 암으로 진행을 하는 위암의 전구성 병변이에요. 나중에 시간을 두면 이거는 언제든 꼭 위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선종은 대장 선종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위험한 병변이에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이 우리 병원 환자분이에요.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선종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입원하셔서 위 전체 점막을 잘 절제하고 잘 치료를 받으셨어요. 또 다른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미묘하게 좀 다른 부위가 있어요. 여기서 조직 검사를 했고 위에 선종 역시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선종이 나온 후에 추가 조직 검사를 하고, 추가 조직 검사들에서 초기 위암이라고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전체가 선종으로 많이 변해 있고 아주 조금은 벌써 위암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분은 위의 반을 절제하는 절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전체를 반절제하고 보니 아주 조금, 전체 이 선종 중에서 아주 조금이 암으로 변하고 있었고, 이런 병변들은 사실 이제 어느 순간 급격히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발견돼서 수술이 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왜 운이 좋냐? 보통의 위암들은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별 증상이 없다가 속이 너무 쓰리거나 피를 토하거나, 아니면 혈변을 누거나 새까만 변을 누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심하게 아프거나 복통이 너무 심한 거죠. 아니면 뭐 체중 감소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증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나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기에 발견된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고, 국가암검진 위내시경 이거를 받지 않았다면 절대 찾을 수 없었던 그런 경우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병변들은 정말로 화질 좋은 내시경으로 봐야지 보여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전체를 잘 살펴봐야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필름 카메라하고 HD 카메라, DSLR 이 차이예요. 필름 카메라하고 DSLR 차이가 정말 크죠. 아니면 이제 1990년대 TV하고 2020년대 TV 화질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화질이 좋고 안 좋고가 굉장히 달라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시는 농담인데, 굉장히 이제 좀 오래되고 좀 좋지 않은 기계를 사용해서 환자분 검사를 하든, 아니면 정말 화질이 좋고 굉장히 고가의 그런 정말 좋은 기계로 검사를 하든, 환자분은 모르시고 그냥 받으시죠. 어떤 기계인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택시를 탈 때 티코로 택시를 타느냐, 그리고 벤틀리로 택시를 타느냐, 이 두 가지가 타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느낌은 다르지만 돈이 똑같은 거예요. 금액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문제는 환자분들은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티코로 택시를 타고 벤틀리로 택시를 타면 적어도 탄 사람들은 내가 겉에서 보기에는 알죠. 그렇지만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들은 좀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찾아보거나 정말 좋은 화질의 좋은 내시경으로 검사를 받고 싶고, 그 좋은 화질의 내시경으로 검사를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만 찾아서 가서 검사를 받으시지, 사실은 그냥 국가에서 암검진 해라라고 날라오면 근처 병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항상 다니던 병원만 가시거나 이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병원에서 어떤 기계를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티코인지 벤틀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좀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내시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티코든 벤틀리든. 그렇기 때문에 티코로 받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벤틀리로 받고 싶죠. 좋은 기계로 받으셔야 돼요.
돼요. 위암 검진은 특히나 화질에 따라서 병변이 아예 보이는 정도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화질 좋은 내시경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그냥 쑥 들어가서 후루룩 들어갔다 쑥 나온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서 꼼꼼히 전체적으로 점막을 다 관찰을 해야 돼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시술하는 사람이 그냥 쑥 들어갔다 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꼼꼼히 다 봤어요. 꼼꼼히 다 봤다 해도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검사죠. 이 검사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검사들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수면으로 위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약을 쓸 수 있는 용량도 사람의 키로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없이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환자분이 갑자기 깨신단 말이죠. 한정없이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긴 호수가 아까처럼 두께가 1cm짜리가 1m가 되는데 이게 위 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이거를 계속 들어가서 안에서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고 하면 정말로 눈물, 콧물, 침까지 다 나와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검사할 수가 없어요.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호수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관찰하고 나오기까지가 최소가 3분에서 길게는 7분에서 10분까지, 이 정도 안에 관찰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완벽하게 뭐 1시간 동안 보고 또 직접 손으로 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요. 자, 그럼 이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시켜주는 거죠. 1년에 2년 간격으로는 꼭 받으셔야 되는 게 위내시경 검사예요. 아무리 좋은 화질의 위내시경으로 정말 꼼꼼하고 세심한 의사에게서 자세하게 검사를 잘 받으셨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2년 간격으로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약간의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인간의 한계로 놓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작은 병변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위암 환자의 완치를 뜻하는 5년 생존율, 위암의 5년 생존율이 거의 7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암을 진단받은 4명 중에서 3명이 살아있다는 거죠.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위암이 걸리면 죽는 병이었지만 요새는 4명 중에 3명은 거의 완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암 환자의 생존과 사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기 발견이에요. 일찍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암은 진행돼서 발견하고 증상이 있을 때 발견하면 늦어요. 일찍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증상 없는 사람에게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검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국가에서 5대암 검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중에서 위내시경은 위암 검진이죠. 위암을 찾는 검사라는 거예요. 이 위암 검진을 나라에서 왜 40세 이후부터 해주겠어요? 40세 이후부터 위암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나라에서 위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위내시경을 검진으로서 40세 이후부터 거의 본인 돈 안 내고 할 수 있게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암 검진 사업의 목표인데 그냥 해주는 검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통계적으로 40세 이후부터 위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나라에서 안 되겠다, 사망률을 줄이자 하고 40세 이후부터 위내시경을 검진으로 해주는 겁니다. 허투루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게 드문 병이면 나라에서 해주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나 흔하고 주위를 둘러봐도 흔하고 발생률 1위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5대암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발생률을 자랑하는 위암, 그러나 발생률이 높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치료가 잘 되어서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사망률이 떨어진 위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해주는 이 위암 검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금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 거의 본인 부담금 0% 내지는 10% 이렇게 됩니다. 나라에서 거의 비용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면으로 하게 되면 내가 수면비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은 수면이 하기 싫으시면 딱 3분 정도만 참으시면 돼요. 3분 정도만 참으시면 눈 딱 감고 참으면 위내시경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굳이 안 내고도 할 수 있으니까 한 3분만 참으면 위내시경은 절대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으로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 40세 이후부터 위암이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일부러 시켜주기까지 하고 독촉 문자까지 보내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세 이후부터 위암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제때제때 위암 검진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암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좋은 화질의 내시경, 그리고 꼼꼼하고 세심한 의사,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위 내시경은 어떤 검사이며 어떻게 받는 검사이고 어떤 기계로 받는 검사이고, 그리고 위암의 예방으로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 바로 위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때제때 위암 검진, 위 내시경 잘 받고 우리 위암을 예방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